제가 저희 어머니보다 연세가 비슷하죠. 어머니 연세신데 이분의 삶을 듣고 진짜 그날 소주 한잔 먹었습니다. 정말 이분의 삶이 참 이렇게도 살아가실 수 있구나. 정말 꿈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이런 표현이구나. 네, 드림이와 문지영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상 제 자신을 사랑하고 꿈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서 네 번째 마지막 드림이야 문지영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꿈을 계획하셨나요?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때까지는 다들 어릴 때 하나의 꿈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아까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이제 대학 진학에 맞물리면서 이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들어가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생활하면서 1차적인 꿈을 적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 그랬는데 지금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대학 진학하기도 힘들고 취업도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라남도 화순이라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았어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건 저 어릴 때 2살 아래 남동생 손을 잡고 1시간을 걸어야 학교에 도착하는 먼 거리를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 학교 가는 풍경은 저학년들은 다 걸어 다녔고요. 고학년들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대부분 다녔습니다. 학교 운동장 가장자리 풍경은 모두 자전거 거치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1시간이라는 거리를 걸어가는 친구들, 그다음 자전거 타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어린 나이에 지금 생각하면 그 1시간을 걸어갈 때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자연을 보고 친구 삼아 학교를 다녔죠.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담임쌤 부재로 교감선생님들이 수업에 들어오셨죠. 그때 아마 미술 수업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뭘 그릴까 고민하다가 늘 매일 봐왔던 풍경을 그리자 생각을 하고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항상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 친구들이 와서 저에게 핀잔을 주는 거예요. 어린 1학년이었는데 너는 주영이 너는 왜 이렇게 그림을 거꾸로 그리니? 라고 몇몇 친구들이 핀잔을 줬어요. 소심한 저는 그냥 우울하게 아무 말 못하고 있었죠. 굉장히 어릴 때 소심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제 옆을 지나가시더니 학생 이름이 뭐야 하면서 굉장히 칭찬해 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표현력이 굉장히 좋구나 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산을 그렸고 산 아래 강이 있고 강 속에 비치는 산의 모습을 표현한 거니? 라고 저를 대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자신있게 네 그랬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주변 친구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감 선생님께서는 그때 당시 저에게 굉장한 칭찬을 하시면서 학생은 나중에 화가가 돼도 되겠는데? 라고 했어요. 그 선생님의 사소한 칭찬 한마디가 친구들한테는 그림을 잘 그리는 주영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커다란 자신감을 받아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 잘 그리는 아이, 이제 문주영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인정을 받게 됐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학교 수업 그 풍경이 컴퓨터에 PPT로 거의 수업을 하시죠. 네, 저희 때는 커다란 전지에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먼저 다 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글씨를 써서 칠판에 붙여서 수업을 했어요. 저는 이제 선생님의 보조로 이거 그림 그리자라고 하면 저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업할 때 제가 그리는 그 그림의 칠판에 붙여있는 모습을 볼 때면 굉장히 뿌듯했고 그 다음에 그 힘들지만 어린 나이에 선생님을 도와주면서 학교 다녔던 생활이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살
수 있는 삶이 뭘까 고민하다가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화가가 되어야겠구나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열심히 저의 꿈은 화가 이렇게 결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저는 중학교를 지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미술 특기자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서울로 화가 미대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산대로 오가면서 행복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는 형편이 어려우니 주영아 그림 그만 그리자.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가 아마 고등학교 제 2학년 때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나의 꿈은 화가야 라고만 생각을 하고 지내왔었지 제 꿈이 사라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그냥 우울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평범한 생활을 보낸 거죠. 이렇게 지내고 20대 우울한 생활을 지내고 이제 정말 30대 힘든 워킹맘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워킹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직장 다니고 또 집에서 아이들 돌봐야 되고 아마 워킹맘 생활하시는 어머니들이 하루에 출근을 2번 한다고 하죠. 아침에 직장, 다시 퇴근하면 집에서 생활하는 이런 나를 돌볼 수도 없는 이런 생활을 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들 다 재우고 이제 1시, 2시쯤 되면 저만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유일하게.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예전에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생활했던 나 문주영은 어디로 가고 지금은 내가 두 아이의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불리고 나 문주영이란 자신으로 살고 이름을 불리는 건 언제부터지? 이러면서 저 자신에 다시 되돌아보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다시 고민을 하죠. 내가 나의 꿈은 화가였는데 내 꿈이 적어졌지만 그렇다면 다시 내가 내 꿈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시 설계를 해요. 그래서 결정한 게 할 수 없다면 제가 취미로 생활을 해야겠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내 꿈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고민을 하면서 저는 이제 다시 제 2의 꿈을 설계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뭐든지 뚝딱 잘 만든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이제 한지 공방에 등록을 하면서 이제 공방에 공예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직장 다니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 공예를 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힘든 아이들 다 재우고 새벽 한 3시, 4시까지 문양을 파면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저는 오직 유일하게 저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작업하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마치 이 순간은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았고 숨쉬고 살아있구나 라고 느끼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고 지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근로자 문화예술제 출품을 하기로 결심을 해요. 이 근로자 문화예술제는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본인의 끼와 장기를 담고 한 거를 이제 출품해서 하는 그런 예술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 여기에 출품해서 4단 꽃 기린장이라는 4단 서랍장을 출품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 4단 서랍장은 보시다시피 문양이 있고 이 문양은 정말 손에 물질을 든 수작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색깔을 내고 하려면 적어도 한 3개월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수상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힘들게 지내오면서 그리고 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미술 활동을 하면서 얻어진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지금 생각하면 제 생애 아마 최고의 행복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열심히 지내고 있을 때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인생에 있어서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최대 저한테 지금까지 위기가 온 것 같죠. 저는 이제 암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암 투병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저는 설마 암에 걸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오랫동안 하면서 아마 머리도 다 빠지고 응급실과 병실 생활을 오랫동안 오가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해요. 아마 대한민국의 암이라는 생각을 하는 모든 환자들은 일단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죽음을 먼저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이 암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 주어진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새로 주어진 나의 삶을 어떻게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저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여기서 제가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두 아이의 엄마, 그 다음에 한 남자의 아내이기 전에 나 문주영을 사랑하는, 그리고 10년 후에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우리 엄마 멋진 엄마,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다시 제 꿈을 향해서 생각을 해요. 한지 공연은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는 할 수가 없었고, 그렇다면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이제 닭종이 인형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닭종이 인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닭종이 인형은요, 한지를 한 장 한 장 입혀서 아이들의 표정, 이렇게 행동 이런 걸 만들면서요, 아이 속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작업을 하면 5-6시간 하고 나면 이제 암 치료로 인해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안 좋아져 있고, 그리고 뼈마디가 굉장히 안 좋은데 5-6시간 하고 나면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힘든 걸 떠나서, 제가 좋아하는 걸 떠나서 저는 이 아이들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제 행복을 찾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고 미술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께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동아리 활동도 하고 같은 동아리 하는 공동작품도 내서 동아리에 뭐 수상도 하고 여러 전시회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저는 또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첼로도 그동안 좋아했던 거, 제가 첼로도 하면서 가발을 쓰고 다니면서 열심히 생활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건 이제 우리 지금 큰아이가 대학생인데요. 아이하고도 시간을 보내야 되죠. 엄마가 하고 싶은 것만 지낼 수 없고, 그 다음에 일단은 암이라는 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삶을 살게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다가 이제 봉사를 시작을 합니다. 학교 학부모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저는 한국시민자원봉사에 학교 학생들을 이끌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센터 가서 이렇게 해맑게 웃는 장애인들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지금 제가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 나눔의 의미를 알면서 이제 생활을 하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저 혼자는 안 되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제 꿈을 1차적으로 줬고, 다시 제가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가정을 이끌고 생활을 하면서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거는 저의 가족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꿈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없었겠죠. 사랑하는 두 딸과 지금 저를 항상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뭘 한다 하면 우리 응원해주는 저희 남편,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꿈과 함께 사는 인생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 가족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도 꿈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대학에서 취업을 위해서 또 현실적으로 1차적인 꿈을 줬고 아마 지낼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다 젊으신 분들이에요. 어머님 세대 분들은 없으셔서 지금 어머님 세대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아마 아이들의 꿈과 그 다음에 학비 이렇게 생활하면서 전혀 꿈을 생각 못하고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자기가 그동안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꿈이 있다면 일기장이나 이렇게 노트북에 적어놓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이제 꿈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될 겁니다. 저는 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늘 하면서 가슴이 뜹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첼로씩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